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기 마케팅의 왕. 2. 미국 장성들은 한국에 미쳤다. 3. 태국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큼 대한민국의 최근 방산 수출 성과가 대단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방산 강국에 이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의 등극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방 예산만 1,000조 원을 써 미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한국산 무기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방산 분야는 이제 우리에게 안보이자 경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상 최초로 미군 기지에서 한국 무기가 시연을 보이며 미 8군 사령관을 깜짝 놀라게 해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군을 놀라게 한 한국산 무기가 과연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군에서 SF 영화에서 볼 법한 원격으로 조종하는 다목적 무인 차량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미래 전장을 지배할 다목적 무인 차량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전력화된 사례가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가 자신들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대로템이 공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은 HR 세르파로 2019년에 개발 완료돼 같은 해 개최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이듬해 열린 국군의 날 기념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율주행 능력을 시연했었습니다. HR 세르파는 경차 이하의 작은 크기의 6X6 전기구동 체계를 갖췄으며 360도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고 에어리스 타이어를 장착해 펑크 우려 없이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원격주행 기능과 함께 차량 앞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등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방사청의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수주해 2톤급 다목적 무인 차량 2대와 함께 군에서의 시범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를 공급해 전력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현대로템과 경쟁 중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합병된 하나디펜스의 다목적 무인 차량도 작년에 개발된 직후 육군제 오보병사단과 다목적 무인 차량 군 시범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아이온스 맨나는 현대로템의 HR 세르파와 같은 6륜 구동으로 움직이며 적재 중량이 500kg에 달하며 1회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격 운용 중 통신이 끊기면 1분간 재연결을 시도하다 최초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스마트 자율 복구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나디펜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RCWS, 즉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개발하며 양산하고 있는 업체로 이 기술을 적용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듯 국내 방산 업체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경쟁을 통해 뛰어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해 전력화시킨다면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가 트일 것으로 벌써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주한미군 기지에서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용 무인 차량의 성능을 시연한 자리에서 매우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시연을 지켜본 미 8군 사령관이 무인 차량의 성능에 깜짝 놀라 기립박수를 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주한미군 수뇌부를 놀라게 한 주인공은 바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무인 차량 아이온스 맨 ARIONSMET입니다. 아이온스 맷은 한 번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데 곳곳에 놓인 장애물을 피해 운전하는 건 기본으로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가 하면 총소리만 듣고도 자동으로 총구 방향을 돌립니다. 총이 탑재된 곳을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데 최대 200발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550kg까지 탑재할 수 있어 탄약 등 물자 수송은 물론 부상병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6m 높이까지 확장할 수 있는 수직 확대 장치까지 올리면 반경 3-4km 이내 인근 지형 지물과 적의 움직임까지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정찰 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한국 무기의 성능을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나 미 8군 사령관이 성능 시연회에 직접 참가해 시작 전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그만큼 미군이 한국산 무인 차량 기술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실제로 캠프 험프리스 내 훈련장에서 미 8군 마크 홀로 작전부 사령관 앞에서 시연을 보인 아리온스맷은
지도에 설정한 경로를 따라 거침없이 자율주행을 하고 장애물 앞에 서는 등 현장에 있는 이들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아이온 스맷은 아예 처음 가는 곳을 자율주행할 수는 없지만 한번 지형 지물을 읽혀 놓으면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인간이 원격 조종하는 일도 가능한데요. 이날 아리온 스맷은 도로에 설치된 장애물 앞으로 차량이 나아갔는데 S자 형태로 주행할 수 있도록 놓여있는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목표 지점까지 주행했습니다. 아리온 스맷의 주무정은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에 장착된 기관총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K3, M60 기관총은 물론 이 둘을 대체할 K15, K16 기관총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CWS에는 감시장비가 달려있어 영상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차량을 인식해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십 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서 미군 관계자가 공포탄을 터뜨리자 RCWS에 장착된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총구를 그쪽으로 겨누었는데요. 이어 차량이 도로를 따라 주행하자 아이온 스맨이 그 뒤를 따라갔는데 차량 그뿐만 아니라 인간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차 중량 1.45톤에 550kg 정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아리온 스맷은 전장에서 타이어가 손상되는 우려를 막기 위해 공기를 넣지 않는 타이어를 갖췄습니다.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연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무인 차량 체계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미국 측의 GVSC 지상군 차량 체계연구소 협의에 의해 성사됐는데요. 앞서 미 국방섬은 국내에서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 중 처음으로 아리온 스맷을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대상 장비로 선정했었습니다. FCT는 미 국방성이 동맹국이 보유한 우수한 국방 기술을 평가해 미군의 주력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FCT 대상 장비에 선정되면 시험평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미 국방섬은 연간 1억 달러 정도 예산을 들여 15에서 20개 장비를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미군 역시 이미 자체적인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아리온 스맷의 성능이 임무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한 아리온 스맷의 영상을 보면 미군의 기대감은 벌써 아리온 스맷에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야지로 향한 아리온 스맷은 미리 설정된 입력값에 의해 우리 육군의 뒤를 따라 자율주행하는 모습은 잊을감이 전혀 없었는데요. 우리 군과 함께 유유히 전장을 거니는 아리온 스맷은 이내 목표물을 탐지하고 곧바로 작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육군과 한 팀이 된 아리온 스맷은 공격에 가세했고 아군이 적으로부터 공격받고 쓰러지자 이를 서포트하며 적의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전투 현장에서 쓰러진 부상자를 작전 초소에 실어 나르며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아리온 스맷은 무인 차량을 개발 중인 미 국방성과 함께 최근 성능 시험까지 마치면서 앞으로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를 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육군은 하나가 개발 중인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을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영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온 스맨 외에도 우리에겐 앞서 설명해 드린 현대로템에서 만든 다목적 무인 차량도 있는데요. 이 역시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군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HR 세르파를 중심으로 한 무인체계 부문의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나 HR 세르파는 AI 기술로 물체와 주행 가능 영역 또한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어 한국의 L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 과정 당시 현대로템의 개발자들은 오히려 오작동이 많이 나왔으면 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도 도로에 나가 실전처럼 학습하면 어려운 환경에서의 운행이 데이터로 쌓이는 것처럼 다목적 무인 차량도 딥러닝을 통해 주행 데이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거라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현대로템 개발자들은 개발 과정에선 정밀지도가 없고 수풀이 우거진 숲에서 테스트했는데 실제 군 훈련 지역에서는 예상외로 흙길, 진흙길이 많아 오작동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수정 보완한 끝에 테스트를 완벽히 마쳤고 작년에 군에 납품을 완료해 해당 부대의 병사들로부터 야간 경계 근무를 설 때 대신해 줄 녀석 있어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발한 무인 차량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뛰어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해 전력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방산으로도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입니다. 태국에서 한국 무기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태국 총리가 직접 한국 무기 수입 결정을 내리며 강력하게 한국 무기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태국이 한국 무기를 서둘러 도입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태국이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대체 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한국 무기 수입에 열을 올렸는지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라윕 짜노차 국방부 장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국 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그는 한국 무기 수입 결정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현재 타이에 가장 필요한 무기이며 이를 공급하는 한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 치켜세우며 그는 조만간 구체적인 조율 내용 협상을 위해 한국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군사정보 전문 사이트 제임스와 인도네시아 방산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며 태국이 한국 무기를 전격적으로 수입한 사실을 자세히 알렸는데요. 태국이 수입한 무기는 바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RTAF도 LI-GNX-1이 생산하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의 최신 고객이자 두 번째 고객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가 KGGB를 수입한 이래로 태국이 수입을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이죠.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 개발된 한국의 무기로 재래식 폭탄 MK82의 중거리 GPS 유도 키트 장치를 장착한 물건입니다. KGGB를 이용하면 엄폐물에 숨어있는 적도 GPS를 이용해 탐지, 틀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스마트 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최대 사거리는 약 100km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번 사업은 일찍이 이야기가 나왔으나 도입에는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과거 태국이 한국 T-50 고등훈련기를 구매했을 당시 태국 공군은 T-50 성능 개량 사업은 물론이고 2차 호위함 사업 그리고 KGGB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주변 국가인 중국이 계속해서 군비를 늘려가고 있고 최신형 전투기를 계속 개발하는 등 주변국을 위협하는 마당의 태국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 T-50을 고른 것은 태국이 가진 한국 무기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태국은 대구급 기반의 3호위함을 5,200억에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 호위임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전 국왕 라마 9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데디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이 제공한 무기에 기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위력과 수준이 태국이 보유했던 수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동남아시아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자 했던 태국의 입맛에 딱 맞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 수입도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 때문에 태국 정부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대구함에 이어 T-50까지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태국인들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최고의 군사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인데요. 군사 동맹국끼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는 상대 국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일찍이 태국 정부와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태국 정부는 한국의 요청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방산 무기의 성능을 보고 깜짝 놀란 나머지 지소미아에 응한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런데도 KGGB 사업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신뢰를 가진 태국이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압박이 큰 방해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무기 수입을 강요하며 태국 정부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죠. 정치적인 고려까지 생각해 미뤄두던 KGGB 사업은 그러나 어떤 계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태국에서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슬람 무장단체의 독립과 테러 활동이 그것입니다. 시민지 지배를 당한 적이 없고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 알려진 태국.
이 국가 남부에 위치한 나라티와 지역은 다른 태국 지역과 달리 대부분의 시민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입니다. 종족도 타이 민족과 다르게 무슬림 소수민족인 말레이족으로 이들은 오래전부터 태국 중앙정부의 통치에 반발, 남부 나라티와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국 건설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무장단체가 만들어졌죠. 이슬람 반군 집단은 처음에는 태국 정부에 큰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타이 민족들은 불교를 믿으며 사는 이들이었고 소수의 이슬람 단체는 쉽게 제압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발흥과 이슬람 세계로부터 흘러 들어온 무기는 무장 반군을 태국 정부의 골칫거리로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들은 테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중앙정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태국인들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 소속 군대가 출동할 정도로 반군은 성장했죠. 그리고 올해 8월 태국 남부 주요 지역에서 하룻밤 사이 20곳에 달하는 폭탄 테러와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인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빠따니, 나라티와 알라 등 태국 남부 주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편의점과 주유소 등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이 테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태국 경찰의 조사 결과 이슬람 반군 세력들이 주요 지역에 폭탄을 미리 설치해 발생한 일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얄라주에 위치한 편의점에서는 무장 반군 세력이 마스크를 쓰고 카운터에 검정 가방을 씹는 일도 있었죠. CCTV를 통해 녹화된 이들 반군 세력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두면 태국 국왕의 통치에 지장이 생기고 태국 남부 지역이 독립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태국은 본격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태국 남부 지형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게릴라전을 펼치던 베트남인들처럼 태국 남부 지형을 이용해 이들 반군 세력은 태국 정부를 피해 항전을 이어가는데요. 이를 잡기 위해선 정밀한 타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한국 무기인 KHGB를 태국 정부가 급하게 요청한 것이죠. 지하로 숨거나 비밀 기지에서 나오지 않는 이들을 잡기 위해 한국의 무기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태국과 한국의 무기 수출입과 관련 이를 불편하게 여겼던 중국은 태국의 한국 무기 수입을 견제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편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중국 입장에선 타이에 압력을 가해 자국 무기 구입을 요구했죠.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첼레이 1500을 타이에 제안하며 태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첼레이는 중국어로 천둥이라는 뜻으로 이 폭탄의 경우 글라이더처럼 하늘을 날 수 있고 정미류도 장치를 달았습니다. 중국산 폭탄이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강조한 것이죠. 그러나 태국에서는 이 첼레이 500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거짓, 스펙 부풀리기에 지쳤고 기대했던 파괴력을 첼레이 500은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직접 타격이 가능한 한국의 KHGB와 다르게 첼레이 500의 경우 수류탄 크기의 자탄 수백 개를 상공에서 흩뿌려 지상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적 공군 기지 활주로를 망가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중국이 제시한 무기는 어찌 보면 작은 폭탄을 실어 나르는 운반기에 가까운 형태와 더 흡사합니다. 태국 정부는 강력한 화력을 원했던 입장이기에 이런 재원은 만족할 수 없었죠. 이미 한 차례 태국은 중국이 생산한 위안급 잠수함으로 뜨거운 화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진작 임계받아 실전 배치되어야 할 잠수함은 엔진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죠. 독일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었지만 유럽연합의 중국 무기 수출 금지 제약으로 인해 이항급 잠수함 인계가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타이의 자국산 엔진을 제안합니다. MWM-620 엔진이 바로 그 정체였죠. 그러나 안전성 문제에서 이미 결격 판정을 받았기에 태국은 MWM-620 엔진을 거부했고 중국은 위안급 잠수함 수출을 위해 어떻게든 자국산 엔진을 넣어 수출하겠다며 태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요청을 태국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태국을 상대로 자국 무기의 수입에 대해 태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지만 답변을 반박했죠. 너도 나도 한국 무기를 수입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대한민국. 중국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태국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